이번에는 승리의 정반합 시간입니다. 투자의 승리를 위해 5장 핫 이슈를 정반합을 통해서 풀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조기준 MBN 골드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이 좀 예상보다 많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도 정책만한 게 없는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오늘 나왔던 우리가 오늘 세 가지의 이슈가 모두 사실은 정책과 관련된 이슈인데 첫 번째는 한미 경제 동맹 강화, 지난 주말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을 하고 나서 상당히 많은 논의들이 이루어졌고, 그 이후에 이번 주에 여러 섹터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로봇이라든지 태양광, 2차 전지주가 오히려 한미 경쟁 동맹으로 인해서 더 모멘텀을 얻을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저희가 이거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온기가 확산되는 거다라고 하면은 빨간불이고, 이것 또한 사실 좀 어떻게 보면 좀 짧은 순환매고 어떤 테마성이 좀 짙다 그러면 파란불을 켜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둘 다 빨간불입니다. 지금 시장이 그래도 뭔가 정책적으로 기댈 수 있는 부분을 찾다 보니까 한미 경제 동맹 그리고 이런 좀 약간 장기적인 그리고 성장에 있는 그런 테마가 움직이고 있는데, 일단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저는 이제 이쪽 관련해서 사실 업황도 좋잖아요. 로봇도 그렇고 태양광도 그렇고 네. 지금 이제 2차 전지도 그렇고 이제 그렇죠. 정부 정책으로 밀 수밖에 없는 업종이고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제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올라가는 종목이 있는데 네. 실제적으로 저는 로봇 관련 주는 이제 현대에서 미는 것들은 이제 킨텍스에서 하는데 거기에 로봇 관련해서 현대위아가 이제 로봇을 출품을 했더라고요. 현대위아. 그렇죠. 그래서 현대그룹사에서 사실은 로봇 관련해서 뭐 중소기업도 많은데 거기에 이제 뭐 납품을 하든 뭐 하든 간에 이제 현대위아가 현대그룹 차 중에서도 이제 로봇 관련을 담당하지 않나 싶어서 이제 현대위아가 이제 출품을 했고 아직까지 그와 관련해서 워낙 중형주다 보니까 시장에서 안 알려져 있는데 저도 한번 시간을 내서 킨텍스에 가보려고요. 이제 예. 여러 가지 로봇을 현대위아 쪽에서 이제 진출을 했고 앞으로 지금 자동차 이제 여기가 러시아 사태로 인해서 빠졌는데 이런 로봇 테마주로 인해서 현대위아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되지 않냐. 지금 그룹사 중에 제일 시총이 약하거든요. 지금 이제 2, 3조 단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나머지는 20조 뭐 넘어가는데 그래서 현대위아가 유망해 보이고요. 그다음 2차 전지 쪽으로는 저는 이제 최근에 원준이라든가 장비 수출 오늘자로 이제 원준이 포스코에다가 이제 35억 소속로 공장을 납품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계속 이슈도 있고 태양광 이슈는 오늘 이제 한전 그 전기 S&P 발전 단가 이제 고 이슈에 의해서 네. LG 에너지 현대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움직이는데 네. 저는 여기서 확장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이제 확장될 게 저는 AI. 그러니까 AI요? 예, 거기서 이제 얘기했던 게 AI랑 로봇이랑 같이 이제 투자한다고 현대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AI 관련 주들도 지금 현재 대기되고 중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여러 가지 테마가 나왔는데 네. 이게 계속 그 모멘텀은 달리하되 같은 섹터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네. 정경련에서 조사했었던 그 중점 지원 산업이 AI, 네. 뭐 반도체, 네. 뭐 배터리, 뭐 전기 자율차, 로봇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 한미경제 동맹에서 나온 것도 로봇, 뭐 태양광, 배터리 이런 거잖아요. 공교롭게도 최근에 중국 정부가 강하게 드라이브 걸고 있는 쪽이 이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사실은 저는 여기 이제 태양광과 이제 2차 전지는 이제 너무 알려져 있고 로봇과 이제 우리가 지금 AI는 안 알려져 있는데 맞아요. 왜가 보이지 않는데 사실은 공장에서 AI가 거의 활성화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공장 자동화 쪽으로 해서 우리가 개인들은 보기 힘든데 예. 기업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시설 투자를 로봇으로 하는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어제도 전화를 받았는데 증권사에서 이제 AI 상담원이 그냥 일상화됐습니다. 네, 그렇죠. 담보 부족부터 시작해서 내가 맞아요, 증거인멸 맞아요. 출금할 때도부터 시작해서 AI 상담원이 대부분의 증권사, 은행사들이 기본적으로 AI 상담을 하고 네. 그다음에 최근에 보면 저희 건물 1층에도 사람이 없는 자판기, AI가 있고 그다음에 로봇이 이제 커피를 하고 음식을 하는 것들이 이제 건물마다 하나씩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로봇과 AI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그래서 그 제가 말씀드린 게 중국이 이렇게
그 기를 쓰고 키우겠다고 하는 게 네. 경제 동맹과 제가 이제 스토리를 만들어 보면 결국 한미 경제 동맹 내지는 IPEF에 들어가 있는 국가에서 중국 말고 한해 줄 수 있는 국가가 어디냐? 네. 한국, 대만, 일본 이렇게 있을 건데 네네. 우리나라가 거기서 수혜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최근에 현대차 그룹이라든지 삼성그룹이 로봇에 상당히 많은 네. 투자 뉴스 보시면 로봇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이제 궁금했던 게 그런 거예요. 여기 나온 건 로봇, 태양광, 2차 전지 여러 가지 정책과 관련된 순환배가 이루어질 텐데 넌지시 저희들이 얘기하는 도중에 나온 것 같습니다. 로봇을 좀 더 이렇게 뭔가 모멘텀이나 조금 더 상승 탄력이 강할 거라고 보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앞으로 네. 이제 뭐 다관절 로봇이든 뭐 감속기든 많은데 이제 뭐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우리가 몰랐던 사실은 대기업단에서 현대위아가 이제 참가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사실 지금 로봇을 참관을 하고 이제 하는 것 중에 제일 큰 거는 이제 그전에 로봇스타, 로보틱스 그 자회사가 이제 그 LG가 투자한 자회사였고 SK가 투자한 자회사였는데 지금 이제 현대위아는 직접적으로 로봇을 제품을 만들어서 납품을 하고 제품을 출시를 했기 때문에 현대위아가 앞으로 이제 그 큰 대장주단에서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렇다면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까요? 합을 한번 이끌어 주시는데 경제동맹 강화에 이런 섹터들이 움직이는데 아니요, 저희는 합을 로봇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도 될까요? 네, 한번 네. 말씀해 주세요. 예, 오늘 이제 그 경제 동맹 관련해서 이제 태양광, 로봇, 2차 전지 수혜 주가 이제 확산되면서 로봇과 AI 주로 확산되면서 앞으로 투자 유망한 업종으로 찾는다 그러면 가장 로봇과 AI 쪽에서 찾아야지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이슈로 바로 넘어가 보면 이것도 정책과 관련된 이슈인 것 같아요. 한국전력과 관련된 얘기인데 아까 이제 말씀도 해주셨지만 S&P 즉 전력 도매 가격이라고 해서 네네. 한전도 이제 발전사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사서 파는 그런 구조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게 사실은 계속 적자가 났었어요. 왜냐하면 워낙 S&P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게 이제 상한제를 둔다는 뉴스는 한마디로 한국전력만 계속 손해를 볼 게 아니라 민자 발전도 조금은 같이 쉐어하자, 공유하자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전력이 오늘 시장이 하락하는 속에서도 강한 뭐 한 3%, 4%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반짝이다라고 보면 파란불이고 그래도 여기서는 좀 바닥을 잡고 조금씩이라만 올라갈 수 있다. 그러면 지속으로 빨간불을 켜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 둘, 셋. 이건 좀 예전에 한번 조기주 매니저하고 같이 얘기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도 자회사 팔아서 실적 뭐 그거 되겠냐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전기료 지금도 사실 S&P 갖고 건드린 거는 가장 중요한 게 그거지 않습니까? 전기료를 올리면 되는데 이게 6월 초에 다다음 주잖아요 벌써 다음 주인가요? 네. 다음 주에 그게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지방선거가 있다 전기료를 보니까. 올리더라도 네. 그러니까 그걸 올리더라도 이제 한전은 돈을 벌게끔 하면 여론의 질타를 받기 때문에 플러스는 못 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사가 축소되는 선에서 처리가 되지 네. 절대 흑자가 낼 만큼 이렇게 가격을 올려서는 뭐 제가 보기에는 어떤 정부도 그렇게는 하지 못할 것 같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S&P라는 게 사실은 이제 최근 3개월 직전 3개월의 평균 단가가 이제 10년 동안 상위 10%가 되면 상한선을 해서 이제 줄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오늘 이제 피해 보는 기업이 있고 수혜 보는 기업이 있는데 네. 피해 피해 보는 직접적인 기업이 이제 사실은 그러니까 최근에 발전 단가가 높아지는 게 뭐냐면 석탄과 LNG라든가 석유 가격이 올라감으로써 네. 그거를 발전을 했을 때 이제 실제적으로 뭐 지금 현재 200원까지 넘어갔던 202원까지 올라갔을 때 그런 하는 군장 에너지라고요. 지금 SCG 에너지라고 SGC 에너지. 네, 요게 이제 OCI 계열에서 이제 저쪽에 군장 에너지라고 해서 1년에 거의 이제 작년에 1,000억을 벌었는데 네. 그만큼 이제 석탄이나 지금 현재 LNG 가격이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는 이제 수익이 안 나고 실제 연료비만 보상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연료비만 보상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여기서 이제 수익이 줄어들고 적자는 나지는 않겠지만 근데 석탄과 LNG 가격의 상승에 의해서 지금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79원이었는데 그래서 흑자가 났는데 지금 현재 올해 200원 찍고 지금 140원까지 이제 내려갔다고 합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도 70원 이상, 2배 이상 차이 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기는 지금 현재 계속 빠지고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사실 석탄이나 네. LNG나 올라가더라도 태양광과 풍력은 상관이 없잖아요.
태양광과 풍력은 어차피 OCI랑 뭐 이렇게 했을 때 보면은 이제 그 한번 설치하거나 이제 그런 발전 단가가 이제 철광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올라가기는 하지만 이제 지금 지속적으로 이제 계절에 따라서 그 가격에 의해서 영향을 안 받기 때문에 사실 지금 현재 수혜주가 돼서 현대 에너지 솔루션이랑 SK D&D나 이런 태양광 관련 주들이 올라가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전 내지는 한전이 아닌 산자부, 산업부에서 이런 정책을 내놨을 때 단순히 그런 그 한전을 상대로 하는 기업들이 모두가 피해를 보는 게 아니라 네네네. 그 중에서도 수혜와 피해 기업이 조금은 갈리고 네네. 그 안에서 좀 찾아보자라는 얘기고 저는 이제 한전만 놓고 보면은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한전이 애널리스트들의 추정으로 보면 영업이익이 거의 30조 원이 마이너스 적자가 예상이 되고 분기에 7조 원이기 때문에 네네네. 분기에 7조 원이 말이 7조 원이지 참 감도 안 옵니다. 감도 안 오는데 그런 부분들이 적자 폭이 줄어들어서 플러스를 보인다. 이거는 저도 생각하지 않고 다만 최근에 한국전력과 관련된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네네. 뭐 자회사를 매각한다. 아니면 연구체를 발행하겠다. 이런 식의 S&P 어떤 상한제를 주겠다. 이런 것들이 최악에서 나오는 뉴스지 않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PBR 0.2배에서 거의 딥밸류에 빠져 있는 이 한전만 놓고 보면 조금 바닥에 대한 기대를 가져가야 되지 않겠냐 정도이고요. 저는 좀 듣다 보니까 그렇다면 이 한전이라는 이슈, 이 전기료나 S&P와 관련해서 수혜와 피해를 아까 이제 구분해 주셨는데 합을 이끌어내면서 전체적인 이 이슈에 대해서 수혜주와 피해주를 조금은 구분해서 전달해 주시면 괜찮은 아이디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네, 이제 대응 이게 전략 있을 때 그러면 오히려 군장에너지 지금 SGC 에너지잖아요. 네네네. 그럼 뭐 오히려 좀 피크아웃해서 이제 좀 팔아야 된다든지 아니면 상대적으로 좀 수혜를 보는 기업은 지금 이걸 갖고 더 비중을 늘리자든지 이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했던 게 과거에 이제 발전 단가였습니다. 그래서 태양광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과거에 풍력인가 80원 정도까지 내려왔거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원자력이 60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런데 왜 지금 현재 이런 SGC 에너지가 피해 기업으로 해서 제가 이제 매도를 해야 되냐면 석탄과 LNG 가격이 지금 현재 고공행진 한에서는 맞아요. 지금 그러면은 이제 수익이 나기 힘들다는 겁니다. 앞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올해 내에서는 석탄 가격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LNG 가격이 떨어지면 SG 에너지를 사도 되는데 지금 현재 이렇게 고공행진하는 상황에서는 피해가 될 거고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이제 현금화 전략을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 그와 그러면 이렇게 이제 석탄과 LNG 가격이 올라가면 그 발전 단가가 이제 그 전에 비쌌던 풍력과 태양광 이런 것들이 이제 더 싸지는 겁니다. 네. LNG와 그동안 LNG 가격이 풍력이나 이런 거 REC 때문에 쌌는데 지금 현재 역전되는 현상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태양광과 풍력이 수혜주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풍력과 태양광 쪽을 더 이제 과거에도 마치 얘기했었습니다. 원전과 LNG 가격은 어느 순간에는 태양광과 친환경에 역전될 거다. 시간이 지나면. 그래서 지금 그 시간이 너무 빨리 오고 있지 않냐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친환경 쪽으로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슈가 이제 친환경 에너지 쪽으로 네. 이제 전파되는 그런 네. 모멘텀을 저희들이 정리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로 바로 넘어가 보면 세 번째 이슈도 이것도 정부 정책과 좀 관련이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은 P2E 게임이라고 해서 이제 P2On이라고 하잖아요. 네네네. 뭐 코인 시장에 따라서 움직임이 다이나믹하게 보여져 왔는데 최근에 정부에서 조금은 정책적으로 이제 제도권으로 편입하려는 움직임도 보이다 보니까 이 자체가 모멘텀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네. 약간 이거는 좀 간단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게임주를 다시 봐야 된다라는 뉴스를 통해서 간다면 이제 정이고 이거를 기회로 만약 올라온다면 좀 정리하자라는 거는 이제 반을 보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하나, 둘, 셋. 이건 또 갈렸네요. 이게 P2E 쪽에서는 좀 터널을 많이 지났다고 보시는 건가요? 사실은 이제 제일 주식시장에서 가장 좋은 재료는 낙폭과대라고 생각합니다. 낙폭과대 워낙 많이 하락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코인 관련해서 NFT 관련해서 이제 너무 이제 거품에 의해서 상승했던 게 꺼졌고요. 그래서 네. 충분히 빠질 만큼 빠졌고 그래서 NC라든가 이제 위메이드가 이제 코인 관련해서 낙폭이 컸기 때문에 지금 조정 국면에서 상승으로 갈 텐데
뭐 물론 현금화해 전략도 좋겠지만 물론 과거처럼 뜨겁게 올라가지는 못하겠지만 그렇죠. 지금 가격에서 뭐 30%에서 50%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고 실적도 또 이제 단기 모멘텀으로 봐도 그러니까 물론 중장기로 보셔도 되겠지만 단기 모멘텀으로 낙폭과대 그다음에 반등 국면에서 그러니까 반등 국면을 짧게 잡는 건 아니고 조금 더 길게 잡고 수익 실현을 가져가시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낙폭과대 측면에서는 저도 동의는 하는데 기본적으로 P2E가 되려면 이 제도적인 것도 있지만 사실 좀 게임이 좀 재밌어져야 되고 게임을 해야 뭔가를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재밌는 차트가 주가가 하락하니까 게임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리오프닝이 되면서 게임을 하는 시간도 많이 줄어들었고 더불어서 이제 유동성 회수 시기가 이제 다음 달부터 또 QT가 시행이 되다 보니까 이런 코인이라든지 NFT, P2E 이런 것들의 이제 변동성이 조금 더 높아지지 않을까. 그러면 낙폭과대로 인해서 좀 올라오면 오히려 좀 현금 비중을 좀 가져가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에서 반을 들었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지금 굉장히 많이 하락한 국면에서 그래도 게임주 중에 좀 눈여겨볼 만한 종목들이 있을 것 같아요. 매니저님 보시기에 어떤 종목들이 좀 괜찮아 보이시는지. 사실은 뭐 모든 게임주들이 이제 많이 하락을 했는데 이제 뭐 NC 소프트도 가장 이제 저점 그렇죠. 구간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카카오 게임, 네. 그다음에 카카오 게임 무슨 자회자 이슈가 있지만 그다음에 위메이드 컴투스, 그다음에 데브 시스터즈, 그다음에 펄어비스까지 이제 그 대형 이제 게임주들이 이제 바닥 국면에서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한 단가까지 하락했고 충분히 조정받았다 싶습니다. 그래서 상승 국면 탈 가능성이 높지 않냐 싶습니다. 지금 지수 하락에 의해서 조정 국면이지만 네. 지수가 강해진다 그러면 가장 빨리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가장 큰 매력은 가격이 워낙 많이 빠졌다. 낙폭과대인 측면에서 거기다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워낙 우려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실적 자체가 또 생각보다는 좋게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게임주에서도 선별 자금은 필요하긴 하겠지만 지금 뭐 워낙 많이 하락한 상황에서는 기회를 찾아보자 라는 시각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세 가지 이슈를 좀 이끌어 봤고요. 오늘 좀 시장이 어렵습니다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좀 필승 종목, 시장을 좀 이길 수 있는 종목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오늘 같은 때 이제 사실 아까 아침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오늘 그 상승 종목 중에 이제 AI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AI. 그래서 AI인데 지금 현재 이제 요 회사는 이제 바이브 컴퍼니라고요. 이제 바이브 컴퍼니를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시총이 2,2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이제 개인 주주가 이제 주주인데 2대 주주가 카카오가 이제 9% 정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총 200억 중에 2,000억 중에 이제 카카오가 9% 들고 있는 거는 카카오에서 이제 분산 사내 벤처 회사입니다. 그래서 카카오에서 나온 회사고요. 사실 매출액이 작년에 이제 2003년 동안 160억, 250억, 400억, 올해 500억 정도 달성하는 그러니까 AI와 여기 이제 메타버스랑 같이 엮여 있는 회사인데 AI와 메타버스 회사 중에 400억에서 500억 나오는 회사는 거의 없습니다. 이제 이게 오늘 떴던 이유는 이제 그 현대차가 MS와 배터리 성능 관련해서 이제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한다고 그래가지고 아까 올랐다가 밀렸는데 이제 여기가 대표적인 게 디지털 트윈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주로 기술은 이제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그다음에 디지털 트윈, 메타버스, 핀테크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제 유망 업종으로 보고 있는데 이 회사는 지금 현재 이제 네이버의 부동산 플랫폼도 제공하고 있고요. 과거에 이제 롯데그룹에서 메타버스 관련 MOU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에서 지금 현재 메타버스랑 AI로 실적 관련해서 계속 매출이 나오는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회사고 메타버스랑 관련주 중에 지금 시총 2,200억짜리는 매출이 이만큼 나오는 회사는 별로 없는데 가장 저렴해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회사는 앞으로 이제 가격 전략을 말씀드리면 39,000원에서 45,500원까지 매수를 하신 다음에 목표가 1차 목표가는 5만 원까지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차 목표가는 한번 6만 원까지 노려봐도 어떨까 생각이 되어지고요. 손절가는 이제 35,000원 정도 잡고 이제 혹시 밀린다 그러면 이제 저점에서 이제 손절하시고 또 다시 밑에 저점에 노려보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AI 중에 이 정도의 시총과 실적이 나오는 기업은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오늘 또 무료 방송 있으시죠? 네, 오늘 이제 4시부터 이제 5시 반까지 이제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과 더불어 앞으로 유망한 업종 1시간 반 동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셔서 도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4시에 한다고 했나요? 4시에 합니다. 그래서 네, 이제 네이버에서 조기준 대표 검색하시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승리의 정만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